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등단 48년을 보내며 139번째 책을 낸 소설가 김홍신 작가님과 말씀 이어갑니다. 인간시장으로 30대에 대한민국 최고의 소설가가 됐으니 누가 봐도 성공한 인물인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 우여곡절 순탄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시련을 이겨내고자 온갖 수련을 하면서 수행의 달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홍신 작가가 말하는 고통의 무게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통과 결핍은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김홍신 작가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김홍신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홍신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새롭게 쓰신 책 얘기를 쭉 나눠봤어요. 겪어보면 안다. 우리 김홍신 작가님의 어떤 인생 경험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전에 내신 책은 이제 소설이었습니다. 소설, 6년 만에 출간한 소설이셨는데,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 이 소설의 화두는 용서. 예, 용서. 예, 용서. 사랑과 용서가 이제 주제인데요. 네. 그 중에서 사랑보다 용서가 더 큰 주제인데, 모든 사람은요, 만약에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생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용서가 없다면 네. 우리 모두 다 지구는 멸망했죠. 네. 그래서 제 책상 앞에는 지금도 이렇게 조그만 붓글씨로 써 있는데요.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그게 이제 그 소설의 주제였습니다. 네.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네. 그만큼 가장 어떤 우선하는 제일 포괄적인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 예전에 뭐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만 인간 시장을 썼을 때와는 이제 결이 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제 학창 시절에 그 인간 시장을 와 너무 재밌어 하면서 봤던 그 세대이기 때문에 많이 좀 달라지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달라질 들어요. 수밖에요. 예. 그리고 달라지지 않으면 또 사람의 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시장 쓸 때만 해도 이제 치기, 패기,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하고 있을 때니까 네. 그런 소설을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인간시장 때문에 제가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였고 네. 그 바람에 유명인이 됐고 그 바람에 집도 장만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람에 또 방송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가장 중요한 종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식을 이제 지나서 통과해야만 제가 역사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저를 변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 유명한 밀리언셀러,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였어요. 예. 인간시장이. 그 밀리언셀러를 내시고 작가로서 또 방송에서도 방송 진행도 오랫동안 하셨고 또 국회의원으로 또 의정활동도 하셨고 굉장히 바쁘게 사셨잖아요. 바쁘게 네. 살았습니다. 또 의소의원으로 표창도 받으셨고. 예. 네. 그렇게 바쁘게 살아보니 인생이 어떻든가요? 그래서 제자들이거나 네. 강연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를 닮지 마셔야 된다.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잘 놀지를 못했죠. 놀 시간이 없으셨을 놀 시간이 것 같아요. 별로 없었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책을 보고 글을 읽고 하는 그 몰입. 네. 근데 그 몰입이 아주 건강한 몰입이었으면 좋은데 글을 읽고
글을 쓰는 데만 몰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쪽도 몰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거, 가족과 어울리는 거, 친구들과 친지들하고 정말 신나게 여행 다니고 그랬어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남들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후회 때문에 이번 겪어보면 안다 해도 저처럼 살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으셨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또 깨달음이 있으셨다고 하니. 근데 실제는요. 네. 나이 들면은 이제 병들고 힘이 빠지고 죽음이 닥치면은 다들 후회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좀 잘 놀을 걸, 그때 좀 베풀 걸, 그때 잘 어울릴 걸,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후회하거든요. 네. 가족과 시간을 거의 못 보내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원고 분량이 워낙 많고 읽어야 할 책은 많고 자료를 뒤져야 하니까 늘 책방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방송하고 공부하고 대학원 다니고 그 교수로 강의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가족들하고 어울릴 틈이 별로 없었죠. 더군다나 이제 아내가 결혼할 때부터 아팠거든요. 아, 몸이 많이 약하셨군요. 많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어울려서 가족끼리 놀러 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숨을 못 쉬니까 비행기 같은 걸 못 타고 그다음에 장거리 여행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가족하고 어울림 이렇게 소중한 걸 지나고 보니까 너무 못했던 것이. 예. 인생 진짜 앞만 보고 살지 말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인디안 말타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인디안이 막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내가 몸은 앞으로 가는데 혹시 내 영혼이 뒤쫓아오지 못할까 봐 예. 기다려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현자들이 남겨준 그 교훈이거든요. 그게. 네. 그 제가 이제 늘 또 이용하는 말 중에서 이집트 교훈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도 써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천당과 지옥을 하늘에서 결정할 때 두 마디밖에 안 묻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기뻤냐? 남도 기쁘게 했냐? 둘 다 그렇다면 천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지옥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해야 그렇죠.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먼저 굉장히 기뻐야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내가 기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할 재간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잠깐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는 어렵겠죠. 그렇죠. 예. 우리 김옥신 작가님 삶을 보면 뭐 누가 뭐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성공한 소설가, 성공한 작가, 예, 뭐 방송인, 정치인. 겉에서 봤을 땐 그러는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 인생은 좀 정말 승승장구한 탄탄대로였는지 아니면은 정말 우여곡절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건지. 그러니까 젊은 시절 이야기만 하면요. 네. 제가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데뷔가 늦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신춘문예 잡지 이런 데 계속 투고를 했는데 네. 10년간 계속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만 10년 뒤에 당시에 이제 가장 평가가 좋은 문학 잡지가 현대문학이었거든요. 네네. 10년 뒤에 글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데뷔만 하면은 어디 팔 한 짝, 다리 한 짝 없어도 데뷔만 하면 이제 인생을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막상 데뷔하니까요. 너무나 유능한 실력파 작가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예. 그때 그 좌절감은요. 10년간의 좌절을 한 1, 2년 좌절이 더 진폭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요. 나는
저 유능한 뛰어난 작가들을 따라갈 수 없다면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막다른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예. 예. 그래도 뭐 인간시장 내신 게 한 30살 그때 아니셨나요? 물론 이제 30대죠. 네네네. 네. 근데 그때요, 제가 그 가슴이 좀 따뜻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쟤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명 작가들이 모여서 유명한 게 그때 누구냐면 최인호 선배였어요. 네. 최인호 선배를 이렇게 뒷담화를 해요. 아니 최인호 작가님 그때도 스타셨죠. 스타였죠. 네. 그러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뒷담화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인간시장으로 출세를 하고 나서 무슨 문학상 심사를 하는데 둘이 같이 하게 됐어요. 네. 세금정의 호텔 그 스위트룸에서. 근데 불과 2년 전에 제가 그렇게 뒷담화를 했는데 같이 앉아서 하려니까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선배님 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배님 뒷담화를 딥다 하고 그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웬만한 사람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굉장히 예.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요. 예. 그랬더니 저를 다 끌어안더니 내 욕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한 사람이 최초래요, 제가. 그날 저녁에 저녁 먹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우리 의형제를 맺자. 예. 그래서 이제 의형제가 맺어졌죠. 네네.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았으면 네. 그렇게 좋은 형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러네요. 그게 예. 뒷담화에서 시작된 진한 우정이 시작이 예. 된 거네요. 저기 뭐 사실 정치할 때도 굉장히 우수 의원으로 뽑히시고 나름대로 꽤 그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셨던 예,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거든요. 예, 예. 조금 맞으셨나요? 적성에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그다음에 법안을 그런 게 국민기초생활법, 네. 그다음에 의약분업 이런 장애인 복지법 이런 건 제가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자부심은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제 제가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5월 30날 국회의원이 돼요. 그러면 30날하고 31일 이틀 걸어서 한 달치 세비를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거부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나 이틀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러면은 왜? 한 달치 월급을 주냐? 그리고 이틀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되기만 했지 일은 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한 달치를 주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법을 폐기하는 법을 냈더니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하기 튀는 시작. 행동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의원들까지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사실. 그다음에 배지 달지 말자. 국회의원 일을 하면 국회의원이고 안 하면 국회의원 아니지 배지 단다고 국회의원이냐. 그다음에 국회 정문이 있어요. 네. 정문은 옛날에 레드 카펫이 깔려 있는데 국회의원만 들어가요. 일반인은 뒷문으로 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옆에 쪽문이 있어요. 이게 돌아가는 네네. 쪽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반 보좌관들까지도. 국회의원만 들어가요. 이거 폐기해달라. 그래서 그걸 그렇게 오래 싸웠고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네. 전용 엘리베이터 없애달라. 그래서 제가 없앴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남성 사우나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없애달라. 예. 그걸 8년간 싸워가지고 없앤 게 아니고 이만석 국회의장께서 다른 의장들은 전부 거절을 했는데 이만석 의장님만 당신 말이 옳다. 그걸 만들어줬어요. 여성을 만들었나요? 여성용과 직원용을.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로부터는 최우수 의원으로 네. 늘 선정됐지만은 국회 안에서는 이제 왕따 당하고 미움받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6개월 남겨놓고 사표를 냈죠. 포기한 것이죠. 그런 또 사연이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승승장구 하신 것 같지만 마음에 쌓이는 괴로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이 명상, 마음 수련, 참선, 면벽 수행, 죽음 체험, 유서 쓰기, 삼천배 뭐 이런 수련들 안 해본 게 없으시다고 들었는데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네. 제가 국회뿐만이 아니고 글을 쓰면서도 시기와 질투, 미움, 그다음에 이제 모함, 그냥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 도청, 이렇게까지 당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 휴대폰 같은 거 도청을 당하면은요, 누가 도청을 해요? 국정원이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그렇군요. 예, 그 예. 뒤에 이제 국정원 원장 2분하고 국정원 2차장 2분이 구속이 됐죠. 국회의원 폰을 도청한다는 거 요즘 같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안 했다고 검찰이 얘기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도청한 게 사실로 밝혀져서 구속을 시킨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요, 유리로 지은 집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장실 가고 자고 뭐 밥 먹고 하는 걸 다 누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제가 삼천배나 면벽 수행이나 죽음 체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다독거린 거죠, 저를. 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군요. 여러 수련을 다 해보셨으니까 네.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그 법륜스님하고 네. 마주 보면서 명상을 해요. 맨날 며칠 동안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가부좌를 틀고 하루에 13시간 반을 앉아 있어요. 중간에 이제 2시간에 한 번쯤 한 10분 정도는 쉬죠. 다리에 쥐날 텐데요. 쥐이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마비가 돼요. 온 몸이. 그러면은 그게 잘 들지 않는 녹슨 톱으로 온 몸을 막 이렇게 자르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막 이 송곳으로 막 그냥 막 심장에 걸어서 찌르는 것 같고 이렇게요. 그런 고통인데 무건을 해야 돼요. 일체 말을 하려면 안 돼요. 13시간 가부좌를 틀고 예. 무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무건을 해야 돼요. 네. 며칠 동안.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법륜 스님께서 이제 그 영혼에 맑아지는 거, 그 다음에 그 고통을 승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고행으로 들어가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 필리핀 민다나오 그 밀림지대, 사막 이런 데 이제 고행을 해요. 이게 몇천 미터 고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그 학용품, 어린아이 학용품이나 먹을 걸 짊어지고 올라가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고행을 또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절박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직접 하셨어요. 그럼요. 그 작년 12월에도 법륜스님하고 필리핀 민다나오에 가서 네. 그 원주민들한테 봉사 활동을 하고 왔거든요. 예. 엿새 동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뭐냐면, 와,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자유로운 인간이구나.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좀 더 품격 있게 더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절실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했다가 돌아서면은 이게 오래 가면 참 좋은데 네. 불과 얼마 못 가요. 작가님도 오래 못 가요. 못 가요.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네. 자꾸 매일 108배도 하고 이제 드문드문하게 1080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명상, 수행 이런 것들을 혼자 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수행의 과정과 글쓰기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연결이 됩니다. 예. 그때 이렇게 이 망상 같은 속에서 네. 그
좋은 생각이 이렇게 문득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모아지면은 이렇게 글쓰기가 쉬워지죠. 네. 네. 그 대발해를 집필하실 때는 뭐 불면증에 뭐 여러 가지 질병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셔서 굉장히 힘드셨다고 그러던데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었고요. 예, 예. 정말 그때는 절망감, 그다음에 제가 살아서 지옥에 다녀왔구나. 3년간 네. 지옥 생활을 했다라는 걸 절감한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 3년간 두문불출하고 만년필로만 원고지 200자 원고지 12,000장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가 지금 논산 김홍신 문학관에 가면은 전부 전시가 돼 있어요. 네, 네. 그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말하자면은 러시아 이런 데 다니면서 자료 구한 거, 그다음에 1300년 전 유물, 네, 우리 네. 조상이 쓰던 유물 같은 거를 구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에 놓고 이제 글을 쓰는데 이렇게 오른손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 목까지 올라가요. 그다음에 요로결석 오죠. 이제 햇빛 알러지 오죠. 그다음에 그 모발이 자꾸 빠져요. 아니 햇빛을 안 보시는데 왜 햇빛 알러지가 생기나요? 이제 너무나 안 봤다가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가서 햇빛을 조금만 봐도 이 몸 전체가 빨간해져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물을 안 마시니까 안 움직이니까 요로결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로결석을 살면서 3번이나 시술을 했어요. 네, 네. 그게 진짜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그 고통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이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인데 그랬죠. 그걸 쓰고 나서 이제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소설을 제가 7년간 못 썼어요. 대발해를 쓰시고 나서 이제는 소설이라는 것만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울렁울렁하고 이제 몸이 아파요. 네. 그래서 7년간 소설을 못 썼어요. 네. 그 7년 동안 못 쓰다가 이제 그때는요, 평생 이러다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랑 이야기 같으면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 이야기로 단 한 번의 사랑이라는 장편 소설을 그때 썼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도 전 정말 대단한 게 어떻게 대하 소설을 쓰고 그다음에 사랑 소설을 쓰고 이게 왔다 갔다가 이게 금방 되는 건지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뛰어난 그 작가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네, 제가 네. 이제 약간 둔재거든요. 그래서 어거지로 네. 그걸 이겨내려고 제 부족함을 딛고 일어나려고 남보다 더 애쓴다는 거, 예. 그런 이야기는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 고행을 하신 가부좌 들고 수행하고 막 어려운 고행하신 거 너무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글 쓰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고행이네요. 고행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글을 어떻게 쓰면 됩니까? 정말 안 써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써라. 그다음에 감독관을 없애라. 왜냐하면 본인이 쓰면서요, 이건 선생님이 보면 어떡할까, 친구가, 가족이 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부터 하거든요. 그걸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써야 돼요. 써놓고 고칠 생각을 해라. 네, 처음부터 네. 잘 쓰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아니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근데 그렇게 힘드신데 그렇게 많은 1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어도 지금도 쓰실 때 그렇게 힘드신데 이제 좀 안 쓰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하지요. 예. 그냥 딱 던지고 포기하고 좀 쉬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좀 됐지만은 제가 모든 걸 약속을 다 끊었어요. 100일간 그 100권의 책을 목록을 써서 책을 골라놓고 네. 약속, 방송, 뭐 글 쓰는 거, 이 모임 이걸 다 취소하고 100일간 저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책만 읽고 쉬겠다. 그냥 쉬는 건 아니고 책을 100권을 들고 가서 쉬는 건데요. 예, 그게 저는 쉬는 거니까요. 와, 근데요, 그렇군요. 예. 이게요 한 보름 20일 지나니까요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이 와요. 일을 하다가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 뭐 한두 달 지나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네. 일을 시작하니까 다시 밥맛도 나고 잠도 잘 오고 예.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게 직업병이죠. 네, 네. 아, 이런 정말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엮어서 이제 이번에 내신 책이 겪어보면 안다인데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셨어요? 예,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네. 그 하나가 사람은 딱 한 번밖에 못 살거든요. 제가 그 안나푸르나를 갔는데 마지막 날 너무 지쳐가지고 그 정말 쓰러지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야 돼 이튿날은. 그런데 후배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오면서 맨날 며칠 동안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 빙벽이고 그 폭설이 왔기 때문에 그 넘어지거나 다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 후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마지막 빙벽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내가 너 머리끄댕이 잡는다 그랬더니 거길 가면은 히말라야 그 14봉이 다 보인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가야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올라가서 봤어요. 네. 보고 그때 제가 아직 휴대폰에도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때 그랬어요. 이 글에도 써 있어요. 봐라. 저건 수수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수수만 년 동안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보고 경탄하면서 온 우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한테는 왜 경탄하지 않느냐. 네. 경탄하자. 네, 네. 그러면 제가 지금도 경탄할까요? 또 잊어버리셨죠? 그럼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으니까 여기 2, 3일은 가요, 제가 또. 네, 네. 저 자신을 사랑하고 경탄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단 48년 139번째 책 겪어보면 안다를 출간한 김홍신 작가였습니다.